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스통2 6.3절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테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통계학에서 추론을 보면 제가 추정과 검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시간까지는 추정을 배웠고요. 근데 우리가 추정은 또 배울 만큼 많이 배워봤으니까 이번에는 검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순서가 맞는 거죠. 우리가 가설 검정을 사실 다 알고 있죠. 가설 검정을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통방이거나 아니면은 수통1에서 살짝 배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예시를 통해서 가설 검정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석에 이제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까 친척을, 친척을 뵈러 간 동준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약 1년 뒤에 2025년 추석이 되었습니다. 또 명절이니까 친척분들을 뵈러 동준이가 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준이가 살짝 살이 찐 거죠. 이런 상황에서 친척분들이 어? 올해는 저번 추석보다 살이 찐 것으로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용준이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이 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우리 동준이는 통계학과다 보니까 본인이 살이 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설 설정을 해보면 비무가설 H0은 동준이는 살이 찌지 않았다고요. 반대의 대립가설은 동준이는 살이 쪘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가설을 세웠고요. 두 번째로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디테일한 자료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예시니까 예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을 설정을 해보면 김준이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 초 몸무게를 X1부터 X10까지 그리고 Y1부터 Y10까지 기록을 해 놨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이 표본들의 표본 평균 X바와 Y바를 이용을 해서 검정 통계량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비물과설 하 검정 통계량은 Y 빼기 X, Y바 빼기 X바죠.
그리고 적당한 분산으로 나눠주면 이 검정 통계량은 T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검정 통계량을 설정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실제로 계산한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만약에 매우 크다. 이제 유의 수준 0.05에서 이제 T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검정 통계량의 값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이 0.05라면 여기는 이제 한 0.01 정도 된다. 라면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량이 기강력을 기강력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기무가설 동준이는 살이 찌지 않았다가 기각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살이 찐 거죠. 통계학적으로. 만약에 검정 통계량이 한 여기 정도에 있다면 기강력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유의수는 0.05 안에서 살이 찌지 않은 거죠. 어떤 느낌인지 기억이 나시죠? 이제 예시는 예시로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될 가설 검정은 무엇이냐? 가설 검정의 한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단계대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가설 검정에서 첫 번째 가설 설정은 우리가 할 일이 없고요. 주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검정 통계량을 설정하는 것에 아주 초점을 둬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디시전 룰. 이거는 그거죠. 그냥 검정 통계량이 뭐 어느 정도보다 크면 뭐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뭐 이런 게 디시전 룰이죠. 기각력을 설정하는 거죠. 세 번째로 결론 내리는 건데 결론 내리는 거는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정 통계량을 설정하는 것에만 몰빵을 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likelihood ratio test, 그러니까 우도 비검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도가 likelihood죠. 비 레이시오인가요? 검정 테스트이라는 걸 먼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휴통 2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모수에 대한 추정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검정도 모수에 대한 검정이겠죠? 모수에 대한 옳고 검정이 되겠죠?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항상 같은 상황이죠. x1부터 xn이 iid하게 fx 세타를 따릅니다. 세타는 모수 공간 안에 있고요. 세타가 스칼라인 경우, 자, 이거는 나중에 벡터인 경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써놓은 말이고요. 특정 값 세타 제로. 이거는 실모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정 값 세타 제로에 대해서 기무가설 세타는 세타 제로이다. 아니다. vs 대립가설 세타는 세타 제로가 아니다. 와 같은 가설 설정을 하면요.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람다는 L 세타 헷 분의 L 세타 제로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게 지금은 갑자기 이게 무슨 검정 통계량이냐,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정 통계량 람다는요,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왜냐면 L 세타 햇은 얘는 이 세타 햇은 ml이겠죠? 이 ml이 L 세타 L에다가 ml을 넣으면 함수 L 세타를 최대화 시키죠. 그러니까 제일 큰 값으로 만드는 게 ml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L에다가 뭘 넣어도 얘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람다는 그렇기 때문에 람다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첫 번째, 이 람다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무가설이 참이라면, 그러니까 세타가 세타 제로라면 세타의 실제값은 세타 제로고요. 띠오렘 6.1.1에 의해서 이건 그거죠. 뭐냐면 이제 ml이랑 똑같이 실모수 세타 제로도, 그러니까 이제 이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타가 세타 제로라는 거는 실모수가 세타 제로가 맞다라는 거니까요. 이 실모수 세타 제로가 우도 함수를 근사적으로 최대화하게 된다라는 게 띠오렘 6.1.1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검정 통계량 람다의 값은 1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H1이 참이라면, 그러니까 H0이 거짓이라면, 기각된다면 세타 제로, 이건 실무수가 아니라 그냥 특정 값이겠죠. 특정 값은 세타의 실제값, 그러니까 실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 세타 제로가 실모수라면 띠오렘 6.1.1에 의해서 이 특정 값 세타 제로가 얘를 크게 만들겠죠. 얘를. 하지만 세타의 실모수가 아니므로 이 값은 이 값보단 작은 경향을 보이겠죠. 따라서 검정 통계량 람다의 값이 작아집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우도비 검정 LRT라고 합니다. LRT에 대해서 그냥 되게 직관적인 디시전 룰을 정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유의수준 알파에 대해서 이 람다가 그냥 특정 값 C보다 작으면 H형을 기각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H형이 참이면 람다가 커지잖아요. 반대로 H형이 거짓이라면 람다가 작아지겠죠. 그러므로 이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경계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게 C죠. 이 경계를 만들 수 있다면 람다가 C보다 작은 경우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직관적으로 람다가 C보다 작다면 H형을 기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C는 뭐냐면 귀무가설 하에서 이 람다가 C보다 작을 확률을 알파, 유의수준 알파로 만들, 알파로 확률을 만들어줄, 예, 그런 상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페이지에서 배운 건 이거밖에 없죠? 람다는 L 세타 ml이 분의 이건데,
얘가 얘보다 작으면 H형을 기각한다. 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더 디테일한 부분은 뒷장에서 배우게 되겠죠. 자, 예시 6.3.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배운 것도 없는데 벌써 예시가 나왔죠. 이거는 지수분포 모수에 대해서 LRT, 의도비 검정을 시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라서 먼저 예시를 보고 시작하나 봅니다. 이거는 좀 복잡해가지고 좀 마음의 준비를 이제 먹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하는 게 같죠? x1부터 xn까지 표본이 i이디하게 fx 세타를 따르고요. fx 세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딱 보면 지수분포의 PDF죠. 그리고 가설 설정을 해주는데요. 귀무가설은 세타는 세타 제로이다. 이고 대립가설은 세타는 세타 제로가 아니다. 입니다. 우리가 가설 설정을 했으므로 뭘 해야 할까요?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겠죠? 우리가 배운 검정 통계량은 람다는 L 세타 헷 ml이 분의 L 세타 제로이므로 딱 보시면 뭘 해야 할까요? L 세타를 일단 구하고 세타 헷 ml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L 세타를 먼저 구해보면요. L 세타는 PDF에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더 막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을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시그마 xi는 nx 바임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 세타를 구했으니까 세타 ml을 구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수분포 모수의 ml는 x바 표본 평균으로 옛날에 구해봤으므로 이그젠플 옛날 이그젠플에서 구했겠죠 뭐. 구했으므로 구했다 치고요. 그래서 필요한 재료를 다 모았으므로 바로 검정 통계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람다는 L ml이 x바 분의 L 세타 제로죠. 이꼬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구했던 L 세타에다가 x바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세타 안에 x바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세타 안에 x바가 들어가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n만 n승만 남게 되고 위에는 그냥 세타만 세타 제로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얘랑 위치 바꿔줘서 이렇게 되고 음수 지수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해준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검정 통계량까지 구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더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람다가 C보다 작으면 람다 그냥 이거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라는 것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C를 구해줄 거고 구해줄 거죠. 예, 구해줄 건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시전 룰은 람다가 C보다 작으면 H형을 기각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 C의 조건이죠. 알파는 P, 람다가 C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C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람다의 분포를 모르잖아요. 람다가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C는 이렇게 하고 딱 끝내면 돼요. 사실. 그치만 우리가 람다의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람다의 형태를 우리가 아는 분포의 통계량이 나올 때까지 단순화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분포를 가지는 통계량의 형태가 나올 때까지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러면 람다에 생긴 거를 더 단순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람다는 아까 이거라고 했고요. 이게 C보다 작다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죠. E의 n승을 오른쪽으로 넘겨준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공통된 부분이 있으므로 세타 제로분의 x 바라는 공통된 부분이 이렇게 있으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t로 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t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람다는 gt가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c0로 바꿔줍니다. 여기 이렇게 c0로 바꿔주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람다가 c보다 작다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gt가 c0보다 작다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한결 더 편해지겠죠? 어떻게 편해지냐면 이 GT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T가 뭐보다 작고 뭐 어떻게 돼서 이제 C1, 뭐 T가 C2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 분포를 구하기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GT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미분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t는 1을 경계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으므로 GT가 C0보다 작다를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검은색이 GT고 파란색이 C0가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GT가 C0보다 작다는 뭐와 같냐면 이 T가 C0보다 작다 그리고 C2보다 크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는 한결 편해졌는데요. 얘가 원래 아까는 분포를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못했죠. 표현하는 게 의미가 없었죠. 그치만 이제는 얘가 이거를 만족하게 되는 C1과 C2를 구하게 되면 이거에서 C를 구한 것과 다름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귀무가설 하에서 이거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이 형태가 카이제곱 2n을 따르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써놨죠. 아까 t를 이렇게 치환을 했고요. 이 형태는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xi는 지수 분포이기 때문에 감마 분포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감마 분포는 가법성을 가지므로 시그마 xi는 감마 n 콤마 세타 제로를 따르게 되고요. 이렇게 따라서 t는 이제 시그마 xi에다가 상수배를 한 형태이므로 t는 감마 n 콤마 n분의 1을 따르게 되죠. 양변에 2n을 곱해주면
ENT는 감마 n, 2를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감마 n, 2는 이 오른쪽이 2인 형태는 카이 제곱 EN과 같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곱해준 형태와 같기 때문에 자유도를 이렇게 가지는 따라서 이것과 같게 됩니다. 이게 식 이거였고요. 따라서 이거에 의해 이거 뭐라 하죠? 이 꽃표 모양에 의해서 이 식은 이 식은 카이 제곱 2n을 따르게 되고요. 따라서 보시면 람다가 c보다 작다는 것은 뭐와 같냐면 얘는 t죠, 사실. t지만 여기선 이렇게 씁니다. 이 모양이 C1보다 작거나 이 모양이 C2보다 크다라는 것과 같은 조건이 되는데요. 양변에 이 n을 곱해주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 제곱 2n을 따르는 모양이 되고요. 따르는 통계량이 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이 여기다가 양변에 2n을 곱했으니까 2n C1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간략화 시켜서 C1 프라임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C2 프라임으로 적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C1 프라임은 같이 보는 게 낫겠죠. C1 프라임은 카이 제곱의 백분위수가 되고요. 1 빼기 2분의 알파인 백분위수가 되고요. C2는 카이 제곱의 2분의 알파 백분위수가 됩니다. 따라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카이 제곱 2n이고요. 따라서 디시전 룰을 다시 써보면 얘가 이 C1 프라임은 이거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얘가 C2 프라임보다 크면 그러면 이것과 람다가 C보다 작거나 같다는 같은 식으로 H형을 기각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를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보통 알파가 막 0.05 이러니까 얘는 0.05라 치면은 카이 제곱 0.025잖아요. 카이 제곱은 카이 제곱 뭐 T, F 이런 거는 작은 게 더 오른쪽에 있고 큰 게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좀 맨날 헷갈리는데요. 그냥 다 오른쪽으로 그냥 작은 게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쓰면 편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제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를 판단하는 가설 검정과 다르게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없고요. 실제 데이터가 없고 오직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식만으로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일반화를 시켜서 얘가 얘인 거를 얘인 거에 대해서 이걸 적당히 바꿔서 디시전 룰만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가설 검정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두 번째 예시 이그젠플 6.3.2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건 똑같고 앞에서 예시만 하나 해봤으니까 감히 예측을 해보면 이번에도 똑같이 람다 만들고 람다 만들고 얘가 C보다 작은 것을 적당히 잘 변환을 시켜서 얘가 무슨 분포인지를 대체로 모를 테니까요. 잘 변환을 시켜서 디시전 룰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항상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x1부터 xn까지의 표본이 정규분포 세타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요. IID 하게요. 세타는 이제 모든 실수 안에 있고, 그리고 분산은 0보다 크면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좀 있죠. 그러면 이 정규분포 PDF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똑같이 갑니다. 비무가설 H0은 세타가 세타 제로이다 이고요. 반대로 H1은 세타가 세타 제로가 아니다 라는 가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도비 검정을 통해서 디시전 룰을 유도해 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뭐 해야 되죠? 그럼 검정 통계량 구해야겠죠? 검정 통계량은 이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L세타 모르고 ML이 모르기 때문에 먼저 L세타부터 구해줍니다. L세타는 PDF에 i는 1부터 n까지의 곱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계산 같은 거는 스스로 해보시면 되니까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살짝 보면 이걸 먼저 유도를 해놔야 하죠. 이 형태에서, 그러니까 이건 뭔 형태냐면 여기 있는 그거죠? 아,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그거죠? 이거.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시그마 이 괄호 안에서 표본 평균을 빼고 더해주는 과정을 통하고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으로 분리를 하면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아, 왼쪽이군요.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사실 시그마, 어, 이건데, 얘네가 다상수이므로 이렇게 되겠고요. 그냥 n을 곱해줘서요. 그리고 중간에 더하는 항, EAB가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x가 이거는 시그마 xi 빼기 n x 바이므로 0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얘가 얘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건 최대한 상수를 많이 분리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꼬표 형태의 식에 의해서 L세타는 다시 이렇게 분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분리해 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L세타를 구했고 정규분포에서 평균 여기서 세타죠. 세타의 MLE는 X 바임이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가 전에 구해봤으므로 굳이 안 구하는 거죠. 람다는 똑같이 저번이랑 L 표본 평균 분의 L 세타 해지 되고 그냥 우리가 구했던 L 세타에다가 표본 평균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보세요. 여기서 이 L세타에서 세타가 있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죠. 그러므로 얘를 분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면 상수 부분 요만큼이 전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쓰긴 했는데요.
얘네는 없어지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만 남게 됩니다. 위아래로. 여기서는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식임으로 이렇게 여기만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식은 여기 내부가 0이므로 결론적으로 1이 되겠죠. 따라서 람다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람다의 분포를 알고 있다면 람다 C를 구해서 디시전 룰을 정해주는 게 가능한데요. 또 모르겠죠? 이거 뭐야, 이거. 그러므로 적당히 또 단순화를 시켜줘서 다른 형태로 디시전 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람다 C에다가 마이너스 2 로그를 취해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로그 람다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로그 람다를 딱 취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 형태는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거 딱 보면 아 그거죠. Z죠. 하지만 Z의 제곱이므로 카이 제곱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죠? 뭐 한 거죠? 이 람다가 C보다 작다를 적당히 단순화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람다의 분포는 몰라도 마이너스 2 로그 람다의 분포는 알고 있으므로 카이 제곱 1이죠. 따라서 디시전 룰은 마이너스 2 로그 람다가 카이 제곱 알파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빈약할 수도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마이너스 람다가 C보다 작다가 원래 디시전 룰이고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카이 제곱 1을 따르므로 얘가 카이 제곱 알파 1이 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디시전 룰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시전 룰을 구할 때 어디까지 구해야 되냐면 100 어떤 어떤 분포까지는 구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람다를 모르더라도 얘를 적당히 조절을 하면 어떤 분포를 따르는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엮어서 이거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분포에 대해서 여기에 백분위 수가 등장을 해야 디시전 룰을 끝까지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건 가설이 이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막 우리 이런 가설도 있죠. H0이 이거이고 H1은 세타가 이거이다. 이런 검정도 있고요. 반대도 있죠. 이걸 단측 검정, 얘를 양측 검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Z를 쓰는 경우에 양측 검정을 하면 Z가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기강력이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Z가 C1, C2라고 했을 때
Z가 C1보다 작고 Z가 C2보다 큰 경우를 기강력으로 설정을 하고 단축인 경우에는 헐, 그리기가 어렵네요. 여기 아니면 여기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카이 제곱 분포에서 우리 가설 형태가 양측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얘보다 클 때만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측검적 꼴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로그 람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요. 딱 보시면 그러니까 이 제곱을 풀어준 거죠. 양변에 제곱을 풀어주면 딱 보니까 여기가 이거보다 커야겠죠? 이런 경우로 바뀜으로 단측이 양측으로 바뀜으로 사실상 양측 검정 형태입니다. 카이 제곱은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보시면 예제 6.3.1, 6.3.2는 하시면서 되게 불안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람다를 계속 바꾸는데 얘가 모르는 분포로 가면 어떡하지? 모르는 분포로 변환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경우 아는 분포로 바뀌게 주겠지만 모르는 분포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예시에서는 이제 우도비에 닫힌 해와 그것의 실제 분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분포로 갔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배울 띠오렘 6.3.1을 사용을 해서 근사 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사 검정이라는 건 또 n이 무한대로 갈 때겠죠? 봅시다. 띠오렘 6.3.1을 보면 레귤러리티 컨디션 R0부터 R5를 만족을 하면 기무 가설 하에서 마이너스 2 로그 람다는 카이 제곱 1로 분포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람다 이게 디시전 룰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DR이라고 할까요? 이 경우에서 그냥 모르겠다. 나는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 로그 이걸 딱 취하시면 얘가 근사적으로 카이 제곱 1을 따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카이 제곱 알파 1로 바꿔준다면 근사적으로 검정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이렇게 근사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지? 사실 시험에 나오는데 나오긴 하는데요. 저렇게 복잡한 형태는 나오지 않고요. 복잡하게 된다면 이 과정을 그냥 마이너스 2 로그를 씌움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하면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L 이름까지 생겼죠? 이 L은 라이클리후드의 L입니다.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L은 마이너스 2 로그 람다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가설, 기무가설 H0은
세타가 세타 제로 대 대립가설 세타가 세타 제로가 아니다에 대한 검정에서 디시전 룰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얘가 얘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해버린다 라는 것이죠. 상당히 간단해졌죠. 아까랑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그러니까 이 예시 6.3.1과 6.3.2는 실제 분포고요. 이 띠오렘 6.3.1은 근사 분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실제 분포를 모르겠으면 근사 분포라도 해야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LRT, 우도비 검정 말고도 라이클리후드와 관련된 검정이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테스트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제부터 암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와일드형 검정, 와일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전에 우리는 이거 언제 했냐면 그때 했죠. 그 실내 구간 구할 때 기무가설 하에서 세타 헷 MLE 세타 헷 MLE의 극한 분포가 이거임을 보인 적이 있죠. 저번 강의에서요. 그쵸? 이러한 가설에서 우리는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W 와일드에서 따온 거겠죠. W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귀무가설 하에서 카이 제곱 W는 얘로 가고요. 얘로 분포 수렴을 하고 카이 제곱 1로 그리고 이 카이 제곱 W가 카이 제곱 알파 1 그러니까 알파 백분위수죠. 백분위수보다 크면 H형 기각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될까요? 보시면 그냥 검정 통계량을 이따구로 던져주죠. 딱 보니까 얘에서 양변 제곱하면 나오는 형태고요. 외우는 건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검정 통계량 얘가 그냥 얘 쓰면 된다. 얘를 쓸 수 있다. 얘는 왈드형 검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결론은 똑같이 나죠. 이 검정 통계량이 카이 제곱 1로 분포 수렴을 하므로 똑같은 디시전 룰을 사용을 해서 H형을 기각시킬 수 있다가 의미가 있고요. 왈드형 검정. 이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스코어형 검정도 중요하겠죠. 스코어형 검정인데 그냥 스코어 테스트라고 합니다. 스코어 어디서 많이 보셨죠? 피셔 인포메이션 유도할 때 보셨을 겁니다. 표본이 n개일 때 x1부터 xn까지 있을 때 각 표본에 대해서 스코어 펑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S 세타 벡터죠. 이거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n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루트 n분의 L 프라임 세타는 이거는 뭐냐면 그거 맞아요. 이거 이거는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본이 1부터 n개니까 얘를 각각 더해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 스코어를 이거는 분포 수렴을 하는데 정규 분포 0, i 세타 제로로 분포 수렴을 하게 됩니다. 증명은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검정 통계량 카이제곱 R은 뭐 스코어 할 때 R일까요? 카이제곱 R은 얘가 된다. 라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귀무가설 하에서 카이제곱 R은 카이제곱 1의 분포 수렴을 하게 되고요. 카이제곱 R이 카이제곱 알파 1보다 크면 H형을 똑같이 기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디시전 룰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가, 세 가지 근사 검정을 배우게 되죠. 근사 분포를 활용한 첫 번째 이거 LRT고요. LRT 우도비 검정이고요. 우도비 검정의 근사 검정이고요. 얘는 와일드 테스트 와일드형 검정이고요. 어이구 세 번째로 스코어 타입 테스트 스코어형 검정 세 번째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설명을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는 걸로 미뤄 보았을 때 이거는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암기해야 되냐? 검정 통계량을 암기해야겠죠. 당연히. 문제에서 이제 LRT 써라. 와일드 테스트 써라. 스코어 테스트 써라 하면 바로 검정 통계량 쓰고 검정 통계량이 이거보다 크면 이거죠. 이거보다 크면 H형을 기각한다 라고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바로 배웠으니까 예시를 봐야겠죠. 이그젠플 6.3.3인데요. 이그젠플 6.2.6에 이어서 베타 분포, 이거 또 그거죠. 베타 분포에 우도비 검정, 와일드 검정, 스코어형 검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1부터 XN까지 있을 때, 또 그거고요. 이번에는 모수가 세타 제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값이 세타 제로가 아니라 1이 등장을 해버렸죠. 눈여겨보시고요. 우리는 이것만 있어도 LRT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세타 헷 MLE는 세타 MLE는 이거였고요. 익숙하죠? 기무가설하 PDF는 원래 이거였는데 세타는 1 넣으면 유니폼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LRT를 구하기 위해서는 검정 통계량 람다를 구해야 하므로 또 일단 MLE는 주어져 있고요. L세타를 구해야겠죠. L세타를 구해보면 L세타는 PDF의 곱임으로 이거는 귀무가설 하가 아닙니다. 귀무가설 하면 그냥 1이 나오겠죠. 이게 나오므로 그러니까 이게 되므로 세타의 n승 곱하기 파이 i는 1부터 n까지 xi의 n-1승이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 생긴 게 굉장히 더러운데 대입을 하면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고요. 제가 딱 보니까 여기를 잘못 썼네요. 여기는 세타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요. 이거는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냥 분자를 이렇게 빼고 분모는 이렇게 역수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거에서 exp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정리해 주면
n의 n승은 2의 n 로그 n승이므로 지금은 이거 왜 하나 싶지만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오른쪽은 로그 위에 있으므로 로그를 로그의 특성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여기 그대로고요. 여기도 그대로고 자 보시면 이거를 다른 색깔로 가야겠죠? 이거를 분배 법칙 쓴 거죠. 아, 이걸 이렇게 가야겠구나. 분배 법칙 쓴 거죠. 그래서 얘를 얘랑 곱하고 죄송해요. 분배 법칙 쓴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 거냐면 세타 햇을 ml이 그대로 써준 거고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대로 있고 오른쪽은 로그 안에 파이니까 시그마로 빼준 모습이고요. 맞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똑같고 왼쪽 똑같고 왼쪽 똑같고 얘를 분배해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n 빼기 시그마 로그 xi가 됩니다. 우리 뭐 하고 있었죠? L 세타 햇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분모로 들어갈 거.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이렇게 바꿔주고 위에 있는 식을 얘랑 적당히 섞어주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딱 보니까 이거 1인 것 같죠? 죄송해요. 이거 복잡해서 실수를 좀 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했냐면 L 세타 햇을 딱 구했고 L 세타 햇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구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L 세타 햇을 구했으니까 람다는 L 세타 햇분의 L 제로니까 L 세타 제로니까 여기서 실제 모수 값이 아니고 기무가설하 세타 값을 넣어주고요. 따라서 람다는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쓰면 되죠? 카이 제곱 L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 로그 세타 취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안쪽에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로그 적당히 잘 취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좋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이 제곱 L이 얘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음, 사실 뭐 수학적으로 그냥 L세타의 첫 번째 식에다가 여기 있죠? L세타의 첫 번째 식 이거죠? L세타의 첫 번째 식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여기다 딱 넣은 다음에 양변에다가 2 로그 람다를 취해도 사실 안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책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다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제 보이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한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와일드 테스트를 해야 되죠. 보십시오. 와일드 테스트는 모양이 기억나시나요? 여기 밑에 있죠? 카이 제곱 W는 얘가 검정 통계량이죠. 그러니까 딱 생긴 거 보면 뭐가 필요하죠? I 세타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MLE가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I 세타는
구해주는 건데 아이세타도 전에 구한 적이 있으므로 그냥 안다고 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메리의 인베리언스 프로퍼티에 의해서 세타 마이너스 2의 에메리는 에메리의 마이너스 2승이 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카이 제곱 W를 구해주면 다 왔죠. 얘는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얘가 세타 헷 제곱분의 1이므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정리를 잘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결론은 항상 디시전 룰로 끝나죠. 카이 제곱 W가 카이 제곱 알파 1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세 번째로 스코어 테스트. 스코어 테스트 모양 기억나시나요? 스코어 테스트는 여기에 얘를 구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것도 아이세타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냐? L 프라임 세타가 필요하니까 L 세타 구해야 하고 여기다 로그 씌워서 L 세타 구하고 그러니까 큰 L 세타, 작은 L 세타 그리고 얘 미분한 형태까지 구해야겠죠. 보시면 L 세타는 그러니까 큰 L 세타는 이렇게 되고요. 아까 했던 대로 여기다 로그 씌우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양변의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이거예요. 맨날 하던 거죠.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넣는 것은 실제로 자꾸 헷갈리는데 기무가설하 모수죠. 그러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L'1은 세타에다가 1을 넣어준 형태인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보면 I 세타 제로는 I1이므로 세타 제곱분의 1에다가 세타는 1 넣으면 1이 되겠죠? 따라서 카이 제곱 R은 원래 이거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거 다 대입을 해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바깥으로 n을 빼주고요. 이건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바깥으로 n을 빼주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쵸?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러고 이 모양에서 이 모양은 얘가 음, 마이너스 네. 어쩐지 실수를 했네요. 제곱을 붙이면 안 되죠. 얘가 마이너스 세타 헷분의 1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또 똑같이 카이 제곱 말이 얘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써주시고요. 스코어 테스트랑 와일드 테스트 보시면 형태가 다른 색깔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가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테스트, LRT, 와일드 테스트, 스코어 테스트에 대해서 감을 잘 잡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냥 보시면 그냥 LRT는 살짝 까다롭고요. 아무리 뭐 마이너스 2로그 람다 씌우면 이거라고 해도 살짝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와일드랑 스코어가 굉장히 간단하다. 그냥 외워서 쓰면 된다. 물론 증명을 할 줄 아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외워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렇고요. 여기에 사실
이그젬플 6.3.4도 있는데 사실 분포만 다르고 거의 똑같은 문제여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므로. 네. 우리 이렇게 6.3에서는 이제 실제 분포에서 검정, 굉장히 복잡한 그거죠. 이거랑 이제 근사, 검정, 여기 세 가지 LRT, 와일드, 스코어 이렇게 배웠고요. 실제 분포에서는 LRT밖에 안 배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셨고 이제 문제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